여기에 이제 뭐 외국에는 사상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그렇지 않아도 머리 아픈데 보안을 얘기를 하래요. 개발이 있고 운영이 있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딜리버리, 여기에 뭐 QA라고 보통까지 포함을 합니다. QA 관점. 그게 공통의 요소가 다 포함이 됐어. 네, 이렇게 공통의 요소가 포함이 됐어. 그런데 심지어 이거를 세큐리티까지 들어가래. 세큐리티까지. 개발자가 죽어나는 거죠. 지금 힘들어요. 네. 개발자인 지금 이신 학부생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기능 요구사항으로, 우리가 기능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능 요구사항으로 저기에 있는 별 2개를 따달래. 이 요구사항을 했어.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도 다 받아줘갖고 했어. 근데 소프트웨어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비기능성이라는 게 있죠. 비기능성. 여기 대표적인 게 보안입니다. 그렇죠? 이건 디폴트로 들어가. 이게 뭐로 돼 있어요? Secure 코딩이라는 명목하에 안전한 코딩까지 다 하래. 요거 개발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보안에 걸리면 안 된대. Secure 개발 가이드라고 그냥 하나 딱 PDF 파일 주면서 이거 다 보고 네가 알아서 잡아. 다 하래. 심지어 지금은 이게 C나 자바는 그래도 Secure 코딩 가이드라가 나오죠. 어떤 라이브러리, 어떤 펑션을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정의가 돼요. 근데 이게 클라우드로 넘어오고 이게 뭐 Node.js나 자바스크립트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파이썬이나 이런 넘어오면 이런 시큐리티, 시큐어 코딩 부분이 사실은 많이 약해져요. 프로퍼티 설정이 이걸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 무슨 얘기야 그러면? 개발자가 인프라에 대한 개념 이해도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왜? 이게 코딩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또. 일부는. 세팅 값이, 프로퍼티가. 테라폼 써보신 분들 계시나요? AWS에 EKS 운영하는 거. 구글에서, 아마존 뭐 이렇게 하는 데서 지원해준, 하는 게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관리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개발하는 사람이 인프라를 알아야 그게 정의가 돼요. 거기에 뭐 SSL 세팅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나와요. 컨테이너는 몇 개 잡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인프라에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 그걸 다 알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것까지도 하래. 이것까지도 QA에 들어가. DevOps는 사실은 QA 관점의 일부의 하나의 파트로 보안이 들어가 있는데 DevSecOps라는 거는 세큐리티가 별도로 존재하면서 이것도 다 해야 돼. 그래서 뭐 여러분들 지금 현대자동차나 뭐 이런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ISM 26262 뭐 이런 거 있어요. 자동차 해킹 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거기에 소프트웨어에 표준 정의가 되어 있다고. 자율주행 뭐 이런 것처럼 자동차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정성, 소프트웨어 안정성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죠.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표준이 다 나와 있어. 이렇게 지켜야 돼. 그럼 여러분 또 어떻게 돼? 그걸 다 또 알으셔야죠. 근데 어떻다고요? 아까? DevOps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세큐리티가 들어왔어. 무슨 얘기야? 보안팀이라고 하는 팀도 여기 안에 컬래버레이션, 협업을 해야 된다. 자, IT 개발과 운영도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여기 SI,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여기 SM, 시스템 매니지먼트. 야, 니네 잘 개발해서 넘겨라. 우리 운영 못하겠다. 누가 코딩 이쪽으로 해가지고 돌아버리겠다. 이 뭐냐 이게. 무슨 프로그램을 이따구로 짜가지고 이게 뭐냐. 우리 운영 못하겠어. 앞으로 장애나면 니네가 다 책임져. 네 개발자 와갖고 니가 다 책임지고 가. 응? 운영팀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장애 99.9%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장애가 있으면 안 돼. 우리 책임 아니고요. 개발팀에서 프로그램을 이따구로 짰어요. 비판하죠. SI에서는 얘네들은 기존 거 뭐 새로 바뀌려고 하는 게 없어. 옛날 그냥 있던 거 그대로 쓰려고 하고 뭐 캐캐 묶은 형상관리 솔루션 바꾸라고 해도 뭐 구닥다리 SVN 그대로 쓰고 있고 뭐
전혀 변경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없고 신기술에 대한 배우려고 하는 게 없고 우리가 무슨 클라우드입니까? 그냥 기존에 있던 대로 갑시다. SI 개발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야, 니네는 IT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지금 안정성만을 얘기하면서 뭐 변화 가능성이 없다. 니네는 좀 바뀌어봐라. 비판하죠. 예. 취급받는다고요. 예. 나는 잘해서 넘겨줬는데 얘네들이 운영 모니터를 잘못해갖고 개판입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회사 얘기는 아니시겠죠? 네. 자, 일부 그런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요즘 뭐 핫 이슈인 보안팀은 또 어떻습니까? 무지막지하죠? 네. 난 모르겠고, 이건 못해. 여기는 무조건 강제네. 여기에 컴플라이언스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물론 이게 개인정보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여기 이제 그냥 순수하게 정보보호라는 의미만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피 터지게 싸움을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의 세큐리티가 들어가면 이 팀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데브옵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조직은 조직 문화에 대해서 개발팀, 운영팀, 심지어 보안팀까지도 우리는 데브옵스를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고 우리는 이때까지 해왔던 업무에 대해서 과감하게 다 버리고 새로 출발할게. 진짜 우리는 오픈 마인드로 다 하겠다. 니네들이 뭐 IT 운영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할 때 일부 미흡점을 우리가 다 도와주고 협력해줄게. 이런 조직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렇습니까? 보안팀은 IT 운영팀, 개발팀 사실은 오디트 뭐라고 하냐 나쁜 말로 이거 잘못했다고 지적질하기 바쁘거든요. 그렇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앞으로 나와서 검사받으면 다 니네가 책임지는 거야. 이런 건데 이런 조직에서 우리는 데브옵스를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데브옵스의 사실은 진실과입니다. 함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우리의 어떤 우리가 속하는 산업 영역, 인더스트리가 이거에 맞지가 않아. 무조건 우리는 핵심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의 핵심은 보안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데브옵스를 해가지고 개발과 운영을 같이 다 하겠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보시라고요. 뭐 저기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현대자동차, 어떤 바이오 신약을 하고 있는 제약 이런 데에서 운영과 개발을 우리는 같이 다 해요. 보안도 같이 해서 데브섹옵스 현실과 맞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데브섹옵스 같은 경우는 그냥 두 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세큐리티라는 게 들어와서 이제 굳이 구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뭐 인증제도 ISMS를 비롯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 대한 IT 평가도 있죠. 그거에 대한 보안 오디시 별도로 다 따로 있습니다. 각각 행정기관이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 다 그게 있는데 안 맞을 수 있다. 고민을 해봐요. 우리는 무조건 데브옵스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래.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CIO, 뭐 CTO, CSO 이런 분들이 데브옵스, 데브섹옵스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데브섹옵스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의 일종의 스타트업 이런 데가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 얼마 안 되니까. 보안팀장 따로 있고 개발팀장 따로 있고 운영팀장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컬래버레이션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인원들의 역량이 얼마나 높냐가 이제 문제이긴 하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데브섹옵스가 오히려 대기업보다 소규모 스타트업, 벤처 이런 데 더 잘 맞다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점은 그만한 역량을 갖춘 인력들을 그 금액에 끌어올 수 있냐가 문제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데브섹옵스를 하는 업체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름이 알려진, 그렇죠? 뭐 엠포탈이라든지, 잘 알겠지만, 뭐 ECMC, 쇼핑몰, 홈쇼핑을 비롯한 뭐 이런데, 이커머스 업체들, 잘 아시는 그런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다고요. 근데 그들의 IT 역량을 보면, 뭐 AWS 클라우드부터
뭐 다 잘하죠. DBA 다 있고 그거에 대한 QA 조직 다 있고요. 예. 선진화된 IT 프로세서 다 그런 데가 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뭐 중소기업 이런 데서 데브옵스를 한다? 실제로 프로그램 요구사항 만들어갖고 납품하기도 바쁘고 한데 뭐 이런 것들의 일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IT 조직 문화 관점에서 보면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가 오히려 맞을 수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하려면. 왜냐하면 이게 다 조직 간에 알력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떤 보안 문제가 터졌을 때 누구의 책임인 거냐? 누가 책임질 거냐? 민감한 부분이라고 이런 게. 예. 어디에서 결함님이 나왔는데 야 니네가 운영과 분리가 안 돼 갖고 나왔대. 여기는 이렇게 말할 거고. 그럴 거잖아요.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 명확치 않으면 가져갈 수 없는 이런 프레임워크가 됩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DevOps 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툴이 필수예요, 필수. 예. 이것보다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이거를 역량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도커, 쿠버네티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필수죠. AWS. 예. 앤서블, 뭐 이게 사실은 실무에서는 테라폼을 더 많이 씁니다. 테라폼. 예. EKS, ECS 운영하는 거 있는데, 보시면, 예. 이런 거 쓸 줄 아세요? 또, 우리가 APM 툴에서 유명한 이 AWS 이런 어떤 아마존 거를 쓰면 클라우드에 가능한 데이터도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써요. 비싸요, 이것도. 네. 실제로 이렇게 조직하고 개발해보고 하려고 하면 이거를 연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스플렁크, 뭐, SIEM이라고 하죠. 네. 보안 쪽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 갖고.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값도 비싸지만, 예. 이런 역량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해보면, 우리가 애써부터 뭐, 지트라든지, 그렇죠? 뭐, 지라, 메이븐, 배포하던 거, 그 다음에 테스트할 때 JUnit, 젠킨스 배포하는 거, 뭐, 이 정도까지는 다 어느 정도 쓴다고요. 이쪽이 훨씬 더 어렵죠? 운영 쪽에 있는 거. 이미 도커, AWS, 뭐, 쿠버네틱스, 뭐, 테라폼, 데이터독, 스플렁크 거의 다 쓰고 계실 거예요. 웬만한 기업들에. 예. 근데 이게 대기업 위주잖아요. 딱 봐도. 그렇죠? 이게 지금 스플렁크가 중소기업 스타트업에서 도입할 수 있는 솔루션이 아니죠. 몇 억씩 하는 것들인데 심지어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운영할 수 있냐? 운영 능력. 예. 역량이죠. 있냐라는 거예요. 데브옵스는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툴이 필수라고. 이거를 다 운영할 수 있다는. 이게 돼야 CI/CD가 되고 변경 관리가 되고 형상 관리가 돼서 실제로 오퍼레이트가 된다고요. 그렇죠? 쿠버네틱스 같은 경우는 실제 운영에 들어가는 겁니다. 컨테이너 관리, 엔터프라이즈급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쿠버네틱스를 실제로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거예요. 도커처럼 디플로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건 무슨 얘기야? 잘못하면 서비스가 중지가 되는 거예요. 영업 매출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요. 운영 환경이라고요. 예. 그럼 누가 운영을 할 거예요, 이걸? 역량이 돼야 된다. 모니터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대부분 대시보드 형태로 관리를 하거든요. 데이터도 많이 씁니다. 스플렁크 뭐 많죠. 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 모니터 환경, APM 툴하고 합쳐지면서 퍼포먼스라든지 뭐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DB 별도로 APM 툴 별도로 있고 다 쓰시잖아요. 이런 게 DevOps를 가려면 필수라는 옵션이 아니에요. 왜? 이거 자체가 DevOps를 할 수 있는 방법론과 프로세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아예 툴에서 프로세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툴을 구비하고 운영하는 게 필수의 역량이 된다. 쉽지 않죠. 네. 반대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도커도 봐야 되고 AWS 뭐 테라폼도 알아야 되고 쿠버네틱스도 알고 데이터도 뭐 스플렁크도 자, 이 중에서 감히 말씀드린데 쿠버네틱스, 스플렁크, 데이터도 이 세 개만 알고 있어도 최소 연봉 1억 5천입니다. 지금 현존에서 예. 물론 그 운영 능력이 상급 이상해야 되죠. 네. 엔지니어 찾기도 힘들어요. 예.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하는 거 테라폼, 이제 운영하는 거에서 보면, 예.
쿠버네티스 이런 어떤 컨테이너 관리하는 부분인데, 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들을 얼마나 오케스트레이션 잘 조합해갖고 잘 할 거냐, 지휘를 한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그 오케스트레이션인 건데, 하나하나의 팟 관리를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런 테라폼에서 하거든요. 요것도, 예, 뜨는 업체예요. 운영 능력이 또, 이거 할 줄 알면, 네, 만만치 않은 연봉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 기업 가보면 아예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뽑는다고 그래요. 데브옵스 엔지니어. 여러분들 한번 채용 이런 사이트에 좀 잘 나가는 기업들, 외국 기업들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도 있는데 아예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뽑는다고 공고를 냅니다. 네. 무슨 얘기예요? 다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중에서 최소 4개 이상 솔루션들을 운영할 수 있어야 데브옵스로 들어가서 벌을 받는다. 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만약에 데브옵스를 도입하겠다?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사인 못하겠습니다. 뭐 그걸 한다? 그 회사는 나가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엄청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아까 조직 문화, 일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되고, 철학이 바뀌어야 되고, 툴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이게 진실이에요. 데브옵스의 진실이에요. 이거가 안 되면 데브옵스가 안 됩니다. 네.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데브옵스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 조직은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이런 역량이 돼야 되네. 이런 역량이. 그렇죠? 그래서 툴에 대한 이것 말고도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훨씬 많은데 중요한 것들을 봤어요. 뭐 쿠버네티스, 도커 이런 건 사실은 지금 기본이에요. 기본. 네. 이미 뭐 지라 이런 것들은 쓰고 있을 거고요. 테스트할 때 제이븐, 뭐 배포할 때 젠킨스, 메이븐 뭐 일부 써보셨을 거고 오픈소스로. 네. 역량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 3가지, 넷플릭스, 아마존,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있는데 넷플릭스 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하는 부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성공 사례, 유튜브에 있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유명한 데브옵스의 겁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Think of DevOps라고 해서 넷플릭스가 생각하는 데브옵스는 뭐냐라는 거예요.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내용이랑 아마존의 데브옵스 여기에 보면 계속 말씀드렸던 데브옵스에 대한 컬처,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긴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강력 추천드립니다. 강추. 반드시 시간이 허락하는 선 내에서 다 들어주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이 부분을 영어로 되어 있지만 다 이렇게 슬라이드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있고 실질적으로 이 성공했던 넷플릭스랑 아마존이 어떤 컨셉으로 접근을 했는지 데브옵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고 데브옵스에 대한 문화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선진 사례를 통해서 반드시 학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So you come home, long day after your rock starring and ninjing, and you sit down on your couch, which of course I envision looks something like this. And you have a little bit of spare time at the end of the day, and you decide what you're going to do with that spare time. You're having a moment. And in that moment, you have to decide, what am I going to do? What am I going to watch? Maybe something with superheroes? How about that new lawyer show? How about that show with superhero lawyers? Maybe something a little romantic. Perhaps a comedy. Number one BoJack fan. Maybe a romantic comedy. How about something grand and epic? Or something epically spooky? Maybe a political documentary. I'm just kidding, I know what a documentary is. How about a prison documentary? I was funny twice. How about an actual documentary? Maybe something about retirees.
Powerful women retirees in their natural habitat. So you make your decision, whatever that might be. And you're presented with the play button. You've made your choice. You sit down, you're ready, you hit play, and this is what you see. Never. Yeah, this is fictitious. Nobody's ever actually seen this before. We're debuting it at the conference today. Now, if you have had this unfortunate experience, I've long said we should actually change this out for this. That way, if we're having a bad day, we're at least helping you make healthy life choices. So anyway, you're presented with this. And you might say to yourself, huh, is it just me? So maybe decide I'll check Twitter. Maybe Facebook or a couple of those news sites. So, what's going on at Netflix? So I call this next bit a bite about Netflix. I used to call it a bit about Netflix, but this is at least 8 times better. I love tech conferences because everybody gets the nerd jokes and I don't have to explain them. So Netflix is a large data and telemetry company that has the byproduct of streaming video over the internet. Okay, that was another joke. There's going to be a couple more. I just ask that you keep up with me. In 2016, Netflix went global. Netflix is now available in over 190 countries in the world, minus those few little gray areas that just aren't quite ready for our brand of entertainment just yet. When you talk to Netflix, you talk primarily to 3 different places. Netflix has a large infrastructure in Amazon Web Services. It's where we do all of our compute and storage. A little bit with Akamai, UI assets and small assets to help build out that UI that you look at. And then Netflix Open Connect is our purpose-built video CDN. Any video bits that you see while viewing Netflix come from our CDN. A few years ago, when we first started out, we would stream from one of the big 3, the Limelights, the Akamais, the Level 3s. But over time, we found some problems. First of all, CDNs can be a little expensive, especially if you have video files, and a lot of them, they're kind of big. It gets to be even a bit more expensive. Secondly, they have requirements around their business processes and needs and goals that Netflix doesn't have. Anytime they are to place a cache somewhere, whether it's in a data center or in an IX or embedded in a network, they have to have some kind of profit model associated with the placement of that cache. So unless you're on a very large network, if you're on a medium-sized network or a smaller one, they can't make as much investment in the caching infrastructure. So that means we can't put as much Netflix out there. So we started building our own, because our goals are to help win those moments of truth that we were talking about earlier. And one of the best ways that I can do that, beyond amazing content, there we are, thank you. Thank you. You're following along very well, I'm very impressed. Is that you have to have a good experience. So with the Netflix Open Connect CDN, we can take our caching machines and approach any ISP and give them a stack of caching equipment for free and ask them to put it inside of their network. This provides some really nice benefits really for everybody involved. You, as someone who is consuming Netflix, those video bits are now much more close to you. And you don't have to go through the drain point at your ISP's network out to the internet. You're not worried about some of those choke points that happen in those areas. And typically your communication is simpler and cleaner. Your ISP oftentimes has to pay transit costs to talk to other networks. Wow, this thing's sticky. I feel like I'm doing another kind of show. They have to pay those transit costs on the internet, and you may have seen a few of those stories that talk about how, at least in the US, Netflix peaks out at about 37% of US internet bandwidth at peak time. That means that 37% of the transit costs your ISPs are paying for so that you can watch any of those shows. If we put those caches inside of their network, they get all that transit cost back. So it reduces cost for ISPs. It makes the experience better for our customers, and we win. That's the story behind the Netflix Open Connect CDN. It's another one of our interesting open source projects.
Everything about the hardware and the software and how we put it together is available at openconnect.netflix.com if you're curious about how we chose to run a CDN. Netflix is a large microservices infrastructure. It kind of looks like this. I'll give those of you taking notes a minute. It's a little bit of a complex, ever-changing beast. I think it's pretty safe to say at this point Netflix is complex enough that there's not one person inside the organization that really understands all of it. Even if we break it down to just one of the other services and we look, for instance, at call paths coming off of that service, it still kind of looks like this. So Netflix is made up of hundreds of microservices. There are thousands of daily production changes. And I don't mean, we updated a record in a database. These are code pushes, feature flag changes, things that actually change our production environment, thousands of those. We run tens of thousands of virtual instances inside of Amazon. We have hundreds of thousands of customer interactions. We're actually every second now. I actually need to update my slide. Hundreds of thousands of customer interactions every second. We have millions of customers. As of Tuesday, when we published those numbers, that's now at 81.5 million global Netflix customers. Billions of time series metrics. Currently, we run about 2.5 billion time series metrics every minute that are delivered, processed, and stored. We stream tens of billions of hours of entertainment to our customers every quarter. We do this with tens of operations engineers and no NOCs. We also don't have anything that is a NOC and has cleverly been renamed to something else, so nobody calls it a NOC. We don't have data centers anymore. Netflix made that transition. We started, make sure I'm not getting ahead of myself. There we are, preview. We started that transition in 2010, and 6 years later, we finally finished our transition out of the data center, and now we're completely cloud-based. So you may say, it's really great, Dave, but I have a question. Well, I'm glad you asked. How does Netflix think about DevOps? Well, and the truth is, we don't. You might say, Dave, this is a DevOps conference? The word DevOps is literally in the name of the conference? So I've told you we don't think about DevOps. I'll tell you a few things we do think about. We don't build systems that say no to our developers and engineers. There is no push schedule. There are no push windows. There is no crucible to production people have to go through in order to have their code blessed so that it can go out into the production world. Engineers at Netflix would never see that second half of the screen. Every engineer and really everyone at Netflix has full access to our production environment. There's nothing there to tell them no. We don't take the time to build systems or have policies or procedures that prevent people from accessing the production environment. So what do we think about? We think about freedom and responsibility. One of the goals at Netflix is that we want to hire smart people and get out of their way. If I hire someone who's good at what they do and they're intelligent, they need to have the freedom to make the decisions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way that they see best. And if we've created a lot of artificial constraints and guardrails trying to predict what it is we need to do, it's done me no good to hire smart people. We also look for people that are the kind of people that take responsibility. They don't wait for it to be given to them. Freedom and responsibility is a balance. So we look for people that enjoy that freedom and exercise that freedom and understand the responsibility that comes along with making those decisions and taking that kind of responsibility. We don't think about uptime at all costs. Now, if you've ever looked at Twitter when Netflix is down, some people think they're going to die. Just wanted to let you know we've checked, nobody ever has. Now, there are some companies and organizations for which uptime at all costs is very important. Things in healthcare, IT, finance, those kinds of areas. Downtime has a different kind of repercussion. Not so at Netflix. We don't look for uptime at all costs. So what do? We prize the velocity of innovation. I want those smart engineers that I've hired to use their freedom to develop new things and new features and new ways of exercising the system and new ways of delighting our customers. And Netflix as an organization knows that we are going to trade some amount of uptime to keep that velocity of innovation. And I am proud to say our uptime, frankly, is rather good, but it is not our first priority.
our first priority is keeping our engineers doing fun and interesting and exciting things for those millions of customers worldwide. We don't do a lot of processes and procedures. As I mentioned earlier, it's difficult to have a fast-moving organization full of people solving new and interesting problems and assuming that someone can build the guardrails that are appropriate to what they're going to be doing. Can think of all the processes necessary that will keep them safe in the decisions that they're making. It's really a very bureaucratic way of thinking of things. Bureaucracies have a certain function, and one of the primary functions of a bureaucracy is to be able to take that bureaucratic machine, plug in virtually any cog, and get the output that the bureaucracy wants. The cogs are only allowed to do certain things. It's very prescriptive, lots of guardrails, a lot of processes, a lot of procedures, so that any cog can fit in and get the job done.